수제자는 안 필요하시죠? 네, 세상에 각자 도생하시도록 하시죠. 인생 독고다인데 말을 잘하면 삶이 재밌지 않을까. 삶이 재밌다. 넌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저는 오프라인 프리쇼 같은 걸 하고 싶습니다. 11년 전에 어떤 계기가 됐던 이 쇼를 만들어서 누군가에는 삶의 변화를 줬다는 그런. 대표님하고 먹고 이제 아줌마들은 계속 막야 좋다 이러는데 그 의도가 뭐가 됐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받은 복을 세워보고 지금을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이시고 정현성님 혹시 오셨습니까? 예, 계십니다. 네. 필승 해병대십니다. 1039기 인사드립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닮고 싶듯이 저는 선배님의 말하는 방법을 닮고 싶어서 매일같이 영상을 보는데요. 책을 읽고 영상을 백날 봐도 선배님처럼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스킬이 선배님을 실제로 보면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스파이입니다. 접자.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맛깔스럽게 유쾌하게 말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수제자를 구하시지는 않는지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그걸 또 나눠 먹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 뭐 마이크 한번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원하세요? 일 때문도 있긴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강사님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면 삶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을 잘하면 삶이 재밌지 않을까. 삶이 재밌다. 넌 안 된다. 내가 해병대 후배여서 내가 정말.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고의 교육은 공부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공부한 건 까먹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막 외웠던 것들 지금 기억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뭐 100점 받았던 거, 90점 받았던 거 지금 똑같이 시험 다시 치라 그러면 4, 50점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오래 가는 건 뭐 같냐면 인간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면 이걸 복제를 좀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흉내를 내는데 정말 계속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화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이건 너무 축하할 일인 거예요. 우리 후배님한테 내가 무언가를 보고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그럴 만한 게 생겼다는 건 진짜 인생에서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막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되게 훨씬 1차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요. 1차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1차적인 것에만. 그 1차적인 게 뭐예요?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매우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먹는 거, 음식을 먹든 술을 마시든 옷이 필요하고 잘 집이 필요하고 타고 다닐 차도 필요하고 그런 1차적인, 그러니까 1차적인 건 저급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근데 거기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좋은 물건 쓰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비싼 것에
그러니까 더 많이, 더 퀄리티 높게. 이거에밖에 이게 없거든요, 인간이. 근데 인간은 그걸로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인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 부자니까 막 빤스 10장 입어야지 막 10장 사가지고 막 7장 밑에 있고 1장 머리에 쓰고 1장 어깨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완전 부자 스웩. 부자라고 하루에 밥을 5끼 7끼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 저 아프고 나서 건강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음식 관련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모든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상당히 많은 교집합. 첫 번째가 소식. 두 번째가 식물성 위주의 식단. 근데 생선도 먹고 뭐도 먹어라. 이게 있고 제가 요즘 진짜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닌데 하루에 달걀을 2개 먹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찾아보세요. 아니 진짜 나 진짜 이거 회원 모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진짜 저의 눈을 바라보고 말해봐봐요. 아니 나의 눈이 맑은지 흐린지 여러분이 봐봐요. 거기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라니까요. 계란 하루에 2개 먹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국내, 해외 모든 곳에서 뭐 계란, 뭐 단백질 뭐 하루에 2개 먹으면 그리고 부자라고 그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하이 퀄리티로 에너지를 때려 넣은 거를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에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인간으로서의 더 근본의 것에 대한 그게 뭐예요? 내가 닮고 싶은 거,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이런 2차, 3차 이거는 없어도 살아요. 솔직히 먹고 사는 데는. 먹고 사는 건 1차로 살거든요. 근데 인간은 기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기 때문에 2차, 3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후배님한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게.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1차에 대한 것만 너무너무 주목한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브랜드, 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하이 퀄리티의 어떤 그 물건들. 인간이 그게 다가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서의 자유로움은 상대적으로 이 2차, 3차에 대한 맛을 할 때 좀 더 자유로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축하하고 2번. 근데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 표상밖에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소부화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개울가가 있는데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목욕을 해요. 그 목욕하다가 이렇게 탁 하니까 뭐가 떨어져요? 지가? 그 말이라고 해요 지금? 새가 목욕할 때 보면 물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떨어져요? 깃털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온갖 종류의 새들이 와가지고 파락 하니까 깃털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까마귀가 와가지고 이 깃털이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다가 깃털을 꽂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김창옥이 팍 할 때 뭐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김창옥 깃털도 하나 꽂고 오은영 박사님이 팍 할 때 또 오은영 박사님 머리에서 뭐가 또 떨어져가지고 또 그럼 김미영 원장님도 떨어지고 또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강의 진짜 좋은 분이신데 요즘에 이제 막 그런 좋은 교수님들 너무 많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막 갖다 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게 아니야. 근데 되게 겉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는데 막상 날려고 하면 다 떨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정말 좋아하고 닮고 싶고 이런 게 생겼다는 건 축하하고 두 번째 그 사람을 먹어야 돼요. 뭐라고요? 아니 그 왜 나를 이렇게 해요? 자, 김창옥한테 배우려고 하면 김창옥을 배울 수가 없어요. 김창옥을 먹어야 돼. 그럼 김창옥을 먹는다는 건 두 가지로 뭐냐 소개할게요. 첫 번째,
김창옥이 먹었던 걸 우리 후배님도 먹는 거예요. 그럼 먹었다는 건 뭐냐? 먹었다는 건 뭐예요? 계란. 계란 먹었다? 기승전 계란, 기승전 옥란, 정기 배송. 자, 먹었다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여러분이 저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웃고 있잖아요. 이게 저를 여러분 입안에 지금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입안에 넣고 그 다음 뭘 하겠죠? 씹는 거예요. 씹고 삼키겠죠. 그리고 운동을 하겠죠. 이게 그를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쓴 책, 저 사람이 하는 말,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대로 우리가 노출도 되어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시도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운동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뭐 하루에 전 이렇게 살아보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후배님이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씹고 먹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난 걸 본인이 만나게 돼 있어요. 대개인화해서. 이게 진짜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중에 또 저를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볼 때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느껴지기 시작해. 그게 씹는 맛. 좋잖아요. 우리는 그 씹는 맛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씹는 맛 말고 다른 사람 씹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워. 가끔은 씹어야죠. 뭐 시어머니 같은 분 이렇게 안 돌아가시네 뭐 이런 거 뭐 요즘 질병도 많은데 가끔 해야지. 그걸 주장창 만날 때마다 누구 씹고 그게 뭐 내 인생에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사랑하는 걸 씹어야지. 그래야 내 삶이 풍요로워지죠. 왜냐하면 삶은 똑같은 퀄리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퀄리티를 자꾸 돈으로 생각하나 봐요. 아니면 유명한 그룹에 들어가고 권력 있는 사람을 알게 되고 유명한 사람과 교류를 하는 것, 그것이 근본의 퀄리티가 아니라 그건 표상이고, 우리는 그러든 그러지 않든 우리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먹어라. 무엇을? 옥란을. 됐습니까, 사장님? 만족합니다. 네. 일단은 소식이 정설이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대장의 기능이 이제 수분의 흡수가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변으로 빨리 내보내는 거고, 두 번째 가장 큰 역할은 면역력의 50%를 대장에서 만듭니다. 장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적게 먹을수록 면역력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소식을 하면 좋다라고. 근데 이때까지 네. 대표님은 왜 많이 잡순 겁니까? 저랑 먹을 때는. 계속 또 뭘 먹잖아요. 저랑 먹을 때. 근데 또 먹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줄여야죠 이제. 줄이시겠다고 네. 합니다. 여행 가서 또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빼야죠. 네, 네. 2024년에 좀 빼고 싶고, 우리 해병대 후배님한테 좀 저도 좀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2009년부터 포프리쇼를 시작을 했고 가장 김창옥과 사실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많이 변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꾸준함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저도 정말 많이 스스로 변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십몇 년이 걸렸어요. 그럼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포프리쇼 예전 거 다시 보고 또 듣고 그럴 때마다 또 상황에 맞게 새롭게 또 느껴지고 그걸 또 하나씩 시도해보고, 그래서 저의 경우는 꾸준함인 것 그 같아요. 말씀이 전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빨리 배우려고 할수록 가장 배워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빨리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축하하고 축복한다. 왜? 그거는 그만한 뜨거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저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후배님이 자기 삶에 대한 사랑이 생겼다는 거죠. 그걸 축하한다는 거죠. 자기 사랑이 생겼다는 게. 그리고 그 다만 표상이 지금의 시절에는 저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축하할 일이지만 두 번째는 빨리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좋아하고 오래 오히려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저 사람의 이야기나 무언가를 듣고 어떤 시기에 올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해볼까? 이게 삼키는 거예요. 이게 씹고 삼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죠? 그냥 저 사람의 말을 입에 넣었다가 향기 맡고 냄새 맡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뱉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 그거 알아.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진짜 그것을 씹고 삼키면 나 그 사람 알아 라는 말을 섣불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찰나의 순간을 경험한 것이지 마스터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엄청 업자 버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에 가까울수록 나는 알아 라는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나는 다만 그때 그걸 경험해 본 것 같아. 그 순간. 그 경험의 즐거움이 있었어. 이렇게 말해서 거만함으로부터 자유로움이 찾아오겠죠. 안 그러면 뭘 깨달았다라고 하고 뭘 알았다라고 할수록 우리가 더 재수 없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 말씀 하나 또 드릴게요. 최근에 좀 이제 아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들어가서 유튜브에 제 이름을 딱 검색했는데 무속인 분들이 몇 분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속인 분들이 제 사주로 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 사주가 틀린 사주거든요. 제 생일이 그게 아니에요. 연도도 그렇지 않고. 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영돈 씨 사주도 보고 여기저기 막 그러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 사주를 보고 그들의 미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을 진심으로 하는 건지 걱정하는 척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건지 그 의도가 뭐가 됐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냥 호락호락해 보이지만 해병대. 우리 후배님은 알 거예요. 해병대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보는 사람들이, 그거 보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마지막으로 그 무속인 분들이 저의 사주를 갖고 점을 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분한테는 실제로 저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기를 찾아와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분들에 대한 이게 딱 됐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람들을 이때까지 좀 저렇게 대한 게 있지 않나? 그 저에 대한 생각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알아줌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내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어머니가 알아주는 거잖아요. 내 친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알아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괴로웠는지를 내 자신이 알아주는 건데 우리는 아는 척을 하더라는 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73년 12월 17일이 아닌데. 그렇지만 선물 주시면 받을게요. 그 날짜가 아닌데. 그리고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치료되는 게 아닌데, 내가 본 것이, 내가 미래를 예언한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모른 척하고 그냥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안 본 척해주고 안 들은 척해주고 그게 그 사람을 살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아는 것 같고 내가 안다고 말하거나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 덧붙여서 엄마가 틀린 말하니? 엄마는 성격 자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여자야. 한 길로. 지금 한 분 계시네요. 아까 소리 들었죠?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죄송합니다. 제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원래 뭘 얘기를 했는지 나이도 젊은데 그렇게 됐네요, 제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제자는 안 필요하시죠? 네, 세상에. 각자 도생하시도록 하시죠. 인생 독고다인데. 아이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엄마의 슬픈 표정, 엄마가 기쁜 표정 전부 알죠. 다 알잖아요,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런 조금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더 서야 돼. 이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내가 더 엄마 역할, 아빠 역할